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2024 K리그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첫 1라운드에서는 어떤 경기를 분석해야 하나 아주 고민이 많았지만 광주와 서울, 이정효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맞대결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올 시즌 첫 경기 분석 1라운드 축팅픽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친 광주의 승리로 마무리된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볼 소유시 광주는 정호연, 이희균, 최경록으로 3미들로 이루어지는 4-3-3 전형, 서울은 기성용이 라볼피아나 롤을 수행하며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고 3-4-3 정도의 전형을 만들어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수비시의 4-4-2 전형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양팀의 경기력 차이는 컸었는데요. 광주가 어떻게 서울의 전방 압박을 파괴하고 경기를 압도할 수 있었는지 포인트들이 수없이 많지만 핵심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센터 포워드 이건희를 연결고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서울은 광주를 상대로 내려서지 않고 전방 압박을 가했는데요. 광주는 이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펼쳤고 센터 포워드로 출전한 이건희를 연결고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센터백 포포비치가 볼을 잡자 상대 팔로세비치가 안쪽을 막고 압박을 걸어옵니다. 이때 왼쪽 채널의 패스 선택지들은 마땅한 곳이 없었고 포포비치는 이건희에게 정교한 로빙 패스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건희는 볼을 잘 키핑해 우리 팀에게 연결해주고 다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다음 장면 또한 골키퍼 김경민에게 볼이 가자 상대가 압박해 들어오고 김경민은 에데르손급 칼패스를 이건희에게 한 번에 연결해줍니다. 이건희는 이번에도 무리하지 않고 공격 방향으로 시선을 열어둔 상태로 접근하는 이희균에게 원터치로 연결해주면서 순식간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전반 20분에 나온 선제골 장면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광주 진영 사이드 깊은 곳으로 볼이 연결되자 서울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을 걸어옵니다. 왼쪽 풀백 김진호는 미리 이건희를 생각해놓고 한 번에 연결해주고 이건희는 헤딩으로 동료에게 잘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빌드업을 펼쳐나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볼을 뽑아주며 속도를 높였고 이때 광주 축구에서 자주 보여지는 플레이인 윙어 윙방향 이동 움직임으로 왼쪽 윙 안혁주가 순간적으로 움직여 볼을 받습니다. 안혁주 또한 이건희에게 볼을 주고 침투하고 이건희는 수비 2명을 끌어당겼다가 이희균에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희균은 강한 발등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죠. 방금 보신 장면들처럼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미드필더들이 상대 수비에게 묶여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포워드 이건희를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탈압박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건희는 비록 마무리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술적 활용도만큼은 높은 점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지고 추가로 광주는 득점 장면에서 슈팅 마무리 전까지 15번의 패스를 성공하며 짜임새 있는 플레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음으로 핵심 두 번째는 중원 미드필드의 전술 이해도 차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광주는 정호연, 이희균, 최경록이 중원에 위치하여 유기적으로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잘 구현해 줬습니다. 반면 서울의 중원, 기성용, 팔로세비치, 특히 한승규는 아직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 장면에서 잘 보여집니다. 상대의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정호연이 수비 사이에서 볼을 받아 돌아서고 이희균이 최경록의 포지셔닝을 확인해둔 상태로 볼을 받아 부드럽게 연결해줍니다. 이를 통해 최경록은 여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공격 방향으로 올라가 손쉽게 4대3 상황을 만들어내죠. 다음 장면에서는 센터백 포포비치가 무려 8초 동안 볼을 잡고 상대를 유인합니다. 별 움직임이 없자 정호연이 뒷걸음치며 상대 수비 사이로 움직여 2대1 상황을 만들자 이희균에게 여유가 생겨 포포비치가 사이 패스를 찔러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이희균은 부드럽게 돌아서서 최경록에게, 최경록은 다시 이희균에게 빼주고 이희균이 원터치로 사이드에 열어주며 손쉽게 돌파 능력이 뛰어난 윙어 가브리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서울 빌드업의 시작점 기성용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일선에서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보이듯 광주의 중원은 약속된 플레이와 방향을 인지하고 움직이며 볼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서울 중원과는 생각 속도부터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포지셔닝 플레이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시듯 이정효 감독하면 포지셔닝 플레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지셔닝 플레이는 단순히 볼과 사람 중심이 아닌 공간을 생각하며 움직이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잘 보여졌습니다. 센터백 안영규가 볼을 잡고 있자 풀백 두현석이 안쪽 공간을 발견하고 움직이며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자 두현석이 있던 공간으로 미드필더 최경록이 이동하며 멘트 없이 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되며 상대 수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윙거 가브리엘이 직선적으로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고 그곳으로 볼을 넣어주며 크로스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장면은 추가로 이희균의 축구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희균이 사이드에서 볼을 잡자 포워드 이건희가 수비를 달고 쭉 빠져 들어가고 센터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희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 위치한 엄지성에게 킬패스를 넣어주면서 엄지성이 한 번의 슈팅으로 가져갑니다. 이처럼 광주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포지셔닝 플레이로 다양한 패스 채널을 만들기에 공격 루트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데뷔전 데뷔골 가브리엘과 젊은 호주 센터백 포포비치라는 이정효 픽 웨인 선수의 MOM급 활약, 그리고 캡틴 안영규와 에이스 이희균을 포함한 중앙 라인을 갈아엎어버리는 교체 변화 등등 첫 경기지만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강하고 재밌는 경기를 선보이며 김기동 감독의 서울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의 아쉬웠던 점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큰 점은 김기동 감독의 역동적인 축구가 아직 입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수 개인의 폼도 키퍼 최철원을 포함한 김신진, 박동진, 한승규 등이 몸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슈팅 햄스터, 조현국 활용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점은 링가드가 투입되고 나서 크로스를 통해 일류첸코의 헤딩 유효 슈팅으로 연결된 경기 중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점점 폼이 올라오는 김기동 감독의 FC 서울의 모습도 빨리 보고 싶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2024 K리그를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